충안고 출신인 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또 뭐 이상한 이상민 행동이 또 있었다면서요? 최근에 이상민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해요. 자,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령부를 방문한다. 근데 특이하게 충안고지만 계엄령을 건의할 수 있는 또 법적으로 보장된 사람이야. 예. 이 사람이 방첩사를 방문하거든요. 방첩사를 방문하는데 방첩사령관이 충안고잖아요. 네. 충안고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문을 해서 그냥 방문하고 격려만 하고 빠지면 뭐 그럴 수도 있다 쳐요. 아무 행안부 장관으로서는 최초의 방문이래요. 방문했는데 거기서 충안고 출신들만 같이 모임을 가졌대. 식사도 하고. 방첩사 내에 그럼 충안고 출신들요? 네. 그럼 뭐 몇 명이나 중령 되죠? 하나, 대령 하나, 방첩사령관 이상민. 이 사람들이 정말 큰일 낼 사람들이네요. 아니 설사 아니 근데 문제는 방첩사에다가 자료 요구를 했죠. 외부 인사 온 게 있냐. 달라. 현황을 22, 23 뭐 예를 들어서 24까지 달라. 안 줘. 아, 그럼 이게 아직 공식 확인된 얘기는 아닌가요? 안 줘요. 예. 그 의혹이 제기된 상태? 그러면? 의혹이라고 하기는 너무 확실한 체크를 했죠. 안 줘. 그것까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방첩사에는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았어요. 행안부는 응했어. 행안부는 그것만 빼고 줬어. 다른 부대 갔다 온 건 다 써놓고. 방첩사 간 건 또 뺐다. 그것도 뭐 국가안보 관련이라고 그러려나요 또? 네? 응? 그거는 또 뺀 거는? 뭐 툭하면 뭐 아니 자기네 마음에 안 들면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요. 백재건이 김용현이랑 같이 제가 김용현 관저 말고 대통령실 온 것도 백재건도 인정하고 김용현도 인정했어요. 근데 출입 기록에는 백재건이 없어. 그래서 싸움 난 거예요. 그날 제시하신 거에 보면 손님으로 돼 있어요. 아니 그건 관저고. 아, 그건 관저고. 네. 저는 국방부를 물었어요. 뭐 손님으로 가는 것도 잘못됐지만 국방부에 같이 온 사람의 이름이 없냐. 왜 조직적으로 왜곡하냐. 그랬더니 말 조심하세요. 이 얘기를 한 거지. 그래서 못하겠다고 한 거고. 그러면 그 당시에 김용현 그 대통령실 이전 TF 부팀장, 자 윤한홍 의원이 팀장이었고, 그 두 사람 또는 뭐 그 중에 한 사람이든 외부 인사하고 같이 그때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서 국방부하고 관저하고 여기를 지금 방문한 사람들, 동행한 사람들 명단이 아직도 안 나온 거예요? 안 나왔죠. 아예 안 나왔죠. 근데 그때 뭐 건진 법사가 또 국방부를 그때 같이 왔다 이런 또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또 나왔었는데. 아니 그게 이제 출입 기록에 국방부 출입 기록은 아예 빠졌어. 근데 백재근은 다녀왔다고 인정을 했어. 국방부도 관저도 두 군데 다. 김용현도 인정을 했어요. 근데 백재근 이름이 없어. 그러면 그때 왔다 간 사람들 이름은 다 없는 거지. 천공, 건진법사, 백재건 이런 사람들이 다 없는 거죠. 출입 기록에. 오로지 CCTV만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CCTV는 없어졌다고 그랬잖아요. 서울경찰청에서 없대. 자, 천공 부분은 일단 뭐 이제 경찰의 공식 발표는 백재건을 오인해서 그 현장에서 현장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을 지키는 현장 그 부사관이 오인 보고를 한 것이다. 육군 참모총장한테. 그죠?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육군 참모총장이 당시 이제 국방부 대변인인 부승찬 지금 의원한테 그때 이제 그 보고 내용을 알려준 건데 사실 뭐 그 현장에서 오인을 한 거하고 부대변인이 참모총장의 말을 전해 들은 거하고는 그건 또 별개 사안이잖아요. 그죠? 근데 저는 지금이라도 참모총장이 됐건 뭐 비서실장이 됐건 정책보좌관이 됐건 거기 수행부관이 됐건 보고에 배석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공관장이 됐건 사실을 얘기하는 게 낫죠 이제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경찰도 이건 중대한 사안이니까 이렇게 많은 국민이 여전히 의혹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수사 과정에 물론 그 CCTV도 뭐 오염됐다는 말이 있지만 어쨌든 확보된 거라도 그럼 그 당시에 약 한 달 사이에 거길 드나들었던 국방부 그 육군 서울 사무소 있잖아요. 거기하고 거기도 후보지였으니까 그다음에 한남동의 총장 공간
여기 드나든 외부 방문 인사들이 나오는 그 CCTV를 완전히 다 공개를 일단 하면 보안상 안 된다. 안 되죠. 그 양도 많으니까 참 다 공개는 안 되겠구나. 어차피 좀 그 외부 인사 그 들어온 장면만 해서 편집해서 뭐 공개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상당히 그래도 의혹이 좀 그리고 이제 또 불필요한, 하나의 예. 의혹은 그때는 뭐 3월 달만 한 거니까 이제 4월 달에 누구랑 김건희 여사가 왔는지 이것도 CCTV를 한번 가려볼 필요는 있죠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아마 언론이나 정권이 바뀌면 예. 뭐 지금 뭐 언론도 겁먹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면 이거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해서 수사 모든 게 다 이루어질 겁니다.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게 완전 국정을 농단한 건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밝혀질 거라 보고요. 그 중심에 이제 김건희 여사와 이제 김용현이 이제 거론되고 있는 거죠. 네. 자,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그렇게 얼마나 개입했는지 뭐 이런 것들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이 정부의 어떤 그 정통성을 사실상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중대한 불법 사유들이 다 되는 거 아닙니까? 예, 사실은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는 거고. 제가 봤을 때는요, 이거로 인한 파급 이게 부정적 파급 효과가 엄청나요. 이제 뭐 이게 연쇄 이동 그다음에 뭐 합참 뭐 신청사 건립은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도 제로고. 지금 사실 합참도 문제잖아요. 지금 네. 계속 이 상태로 네. 이렇게 같이 여기에.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는 쪼개져 지금 뭐 이산가족 만나듯이 만나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예산은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지금 매년 예비비만 보면 지난해에도 이 결산하다 보니까 경호와 관련된 예비비가 86억이에요. 신청한 게. 이게 예비비라는 거를 보면 얘네들은 보면 본예산에 태워도 될 거를 예비비로 쓰는 거야. 왜? 국회 심의 받으면 이거 될 것 같으니까. 컷 당할 것 같으니까. 삭감될 것 같으니까. 약간 편법을 쓰는 거네요. 완전 편법이죠. 이 대통령실 이전하고 2년 가까이 2년 넘게 지났는데 그러면 상황이 다 보이잖아요. 그러면 본예산에 태워야지 이걸 계속 예비비로 태우는 이유가 뭐예요? 예비비가 600억이 넘는 이유가 뭡니까?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이런 말이 안 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걸 아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봤을 땐 징계를 줘야 되는 거야. 실질적으로 보면 경호처 징계를 줘야 돼. 이런 일들이 그냥 버젓이 국민의 혈세가 어떤 심사도 받지 않고 낭비되는 거죠. 지금 최근에 오마이뉴스에서 대통령 관저 그 공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보도를 했어요. 네, 그래서 거기 또 이제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 컨텐츠 뭐 관련. 예.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그 전에도 이제 또 비슷한 보도가 있었고 보면 어쨌든 김 여사가 그 초기부터 상당히 개입을 많이 했다는 건 뭐 그거는 이제 뭐 드러난 그 일들이니까. 보도 나온 내용 그대로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를 뭐 후원했던 이런 업체들이 이제 대거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니까요. 있고. 이런 내용들이 아마 나중에 다 법의 심판대에 오르겠죠. 그럼요. 이거 다 조사될 겁니다. 다 조사될 거고. 그래서 제가 김용현 후보자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끝까지 추적해서 사법 심판대에 세우겠다. 네. 아니 저희 같이 선량한 저같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죠. 하여튼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호되게 당했잖아요. 그러면 책 팔고 그렇게 당했잖아요. 아니 근데 그 사람은 그분은 부연이 선량한 원래 평상시를 보면 선량한 이미지인데 그 청문회 때 보면 네. 막 핏대 세우고 오늘도 약간 핏대 세웠어요. 네? 핏대 세웠는데 신원식 장관님께서 아니 근데 그 이제 막 혼을 내고 막 몰아치더라도 국회의원이 먼저 이게 막 흥분하면 그게 또 보는 사람은
아니 그렇죠. 근데 화가 이제 막 말하다 보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죠. 아니에요. 약간 안 그래? 전략적인 것도 그런 것도 있어요. 있습니까? 저 인사청문회 예.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 한번 보세요. 다소곳해요. 그랬어요 그땐 또. 네. 그러니까 강약, 중간약. 아니, 김용현 후보자를 놓고서 뭐 정말 거의 뭐 인간 취급도 안 한다는 듯이 정말 기가 차다 막 하는 식으로. 오후에는 조금 바꿨어요. 패턴을. 그렇습니까? 네. 그래서 한번 딱 하고 한번 또 이렇게 조금 나름 또 부드럽게. 전략적인 건데 아무래도 언론 같은 데서는 자극적인 것만 오늘 돌발 영상에도 나왔던데요. 뭐 그건 언론의 또 속성이라서. 네. 그래서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 다 전략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제일 뭐 보면 우리 보좌관들도 얘기하는 게 뭐 보수 쪽에서 제일 이게 건달로 나온다고 막 댓글에 막 양아치 건달 막 이렇게 나온대요. 그래서 저는 그런 강선영 의원 있잖아요. 강선영 의원이 그 우리 파행된 게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파행됐거든요. 파행된 이유가 이제 강선영 의원 때문이에요. 갑자기 무슨 그 레닌의 혁명 사상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재명의 혁명하라 책 거기에는 전혀 그런 게 없거든요. 기본소득이니 뭐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또 혁명하라 책을 또 빨간 책이야 그게. 이게 그 뭐 이렇게 보드판에 사진 찍어서 와서 이제 막 레닌의 혁명 사상 막 얘기하면서 이재명의 그게 레닌의 혁명 사상하고 같다 뭐 이렇게 했어. 그러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사상에 물들은 국민의 대표들이 뭐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혁명 사상에 물들은 사람들 아니야 이쪽에.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없으니까 아이고 저 또라이 이렇게 한 거지. 그러니까 갑자기 강선영 의원이 뭐야 뭐 또라이 상스러운 표현을 동료 의원에 쓰고 왔더니 그 또 옆에 있던 또 한 의원이 또라이 맞지 이렇게 해서 파행됐는데 사실은 이게 결과론적으로 또라이라는 표현 자체 제가 들었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요. 여당한테 부승찬이 저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알았어? 이렇게 할 것 같아요. 그건 훈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정말 심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우리를 완전히 공산주의의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를 했잖아요. 그게 말입니다. 지금 최근에 그 뉴스타파 사태 관련해서 김만배 신앙님 이제 두 사람이 기소가 됐잖아요.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 검찰이 공소장 내용에 이재명 당 대표를 지금 뭐 이제 공산당 뭐 공산주의 그 김만배의 표현을 뭐 어쩌고 해서 막 그런 식으로 공소장에 그런 표현이 막 들어가 있다고요. 재판부한테 검찰이 엄청 깨졌잖아요. 왜 이런 사실과 관계없는 쓸데없는 얘기를 여기다 왜 집어넣냐. 응? 아니 맥락이 다 닿는 거거든요. 아니 그냥 아니, 생각을 해보세요. 그쪽에서는 우리 보고 사과하라고 그랬거든요.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는데 저는 이제 부대표 모두 발언에서 또 아침에 가서 제명해라. 어떻게 내가 레닌의 혁명 사상이 더 씌워진? 아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의원님은 군 장교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. 레닌은커녕 무슨 뭐 좌파의 좌자도 뭐 근처에 안 갔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전혀 모르죠. 확실한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게 비행기가 날아가면 신기하잖아요. 그러면 비행기 날아가면 우리 친구들이랑 계속 비행기 날아가는데 쫓아가면서 대한민국 만세 이랬던 국민교육 현장을 암기하고 박정희 대통령 그 사건 터졌을 때 너무 슬프고 그런 세대죠. 저는. 근데 그러니까 그 참 그런 순수한 분한테 뭐 다 같이 묶어서 레닌주의자들이다. 아니 그때 이제 저는 빼주세요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. 농담이고요. 예. 아니 뭐 좌파 사상도 이제 이론으로서 또 그 나름의 이제 뭐 가치가 있고 하는 거지만 또 그 주의를 추종한다 뭐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얘기고 그렇죠.